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3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37번은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할 때,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죠. 자, 이 평균 변화율은 바로 기하학적 의미로는 바로 직설의 바로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는 x 정가량분의 y 정가량이죠. 근데 우리가 미분에서는 정가량이라고 하지 않고 정분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x정분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겠죠.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고요. 자, 그러면 y정분은 바로 f1에서 누구를 뺀다? f-1을 뺀 게 바로 y 정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 fx가 1,f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바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달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분자는 x자리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이 되고 마이너스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y정분은 1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238번 마찬가지로 x 정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자, y 정보는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의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분모는 2가 되고요. 자, 분자는 자, x 값에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버리면 바로 어떻게 된다? 분자가 0이니까 바로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은 0이 된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1,f1과 마이너스 1,f-1은 자, x축에서 자, y값이 똑같은 위치에 바로 점이 찍힌다는 의미와 되겠죠. 자, 239번 마찬가지 동일하게 자, 평균 변화율은 자, x정분은 1에서 바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고 y정분은 f1에서 f-1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분자는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3-1이니까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분자가 6이 되고요. 따라서 이 두 점의 바로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평균 변화율 바로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다. 아시겠죠? 240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x일 때요. 자, x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 x 정가량분의 y 정가량. 자, 우리가 비문에서는 x 정분분의 y 정분이죠. 따라서 2에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돼요.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바로 F2에서 바로 F 마이너스 3을 뺀 값이 바로 Y정분이 되겠죠. 자, 따라서 분모는 얼마가 되고요? 5가 되는 거. 자, 그럼 분자는 F2의 값. 2의 값은 얼마죠? 4 마이너스 2니까 바로 2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바로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자가 얼마가 되죠? 바로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5분의 마이너스 10 바로 마이너스 2가 자, x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변할 때의 바로 이 마이너스 3에서의 이
점과 x 이퀄 2x의 바로 fx의 점에 바로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2번은 1에서 1 플러스 델타 x죠. 자, 이 델타 x는 아주 미세한 값입니다. 아주 작은 값이에요. 1에서 조금 변했다는 거죠. 그 바로 1에서 1부터 조금 변한 이 두 개 사이의 바로 변화율. 그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자, 뒤에 있는 숫자 1 플러스 델타 x에서 누구를 빼면 된다? 바로 1을 빼는 게 바로 x 정분이고, 자, 분자는 f의 1 플러스 델타 x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다? f1의 값을 뺀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그게 바로 1에서 1 플러스 델타 x까지의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과 마이너스는 사라져서 분모는 델타 x가 되고요. 자, 분자는 1 플러스 델타 x를 바로 x자리에 대입해야 되니까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또 1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요게 바로 f의 1 플러스 델타 x고 마이너스 f1의 값은 바로 0이니까 그렇다 쓰나 마나죠. 따라서 이 값만 처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를 우리가 뭐 한다? 바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1하고 이 마이너스 1하고 사라지죠. 자, 뒤에 거 제곱이면 델타 x의 전체의 제곱이죠. 자, 이 짠짠하면 2 델타 x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델타 x가 있으니까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델타 x는 절대로 0은 아니죠. 아주 미세한 값이기 때문에 0은 아니기 때문에 자, 분모 부차를 델타 x를 하나씩 약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델타 x 플러스 1이 바로 1에서 1 플러스 x가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다. 그럼 얘가 1 플러스 델타 x로 이렇게 표현해도 동일한 것이니까 바로 1에서 1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바로 이 1, f1과 1 플러스 델타 x, f1 플러스 델타 x의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1 플러스 델타 x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41번입니다. 자, x 이퀄 1에서의 바로 미분계수를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간단하게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미분계수는 바로 무엇이죠?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은 x정분분의 y정분이잖아요. 자, 이것의 바로 무엇이다? 이것의 바로 극한값이죠. 즉, 이 평균 변화율의 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바로 극한값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x 이퀄 a의 미분계수를 어떻게 보통 표현을 하나요? 자, 평균 변화율을 적어보면 자, 이 x 이퀄 1에서의 우리 미분계수인데 평균 변화율로 우리가 적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 점에서의 바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때 자, 다른 한 점을 우리가 X로 두는 거죠. 그래서 이 X와 A와의 바로 X정분과 바로 X에 해당하는 Y값, fX와 바로 이 A에 해당하는 Y값, 이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평균 변화율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한다는 말은 그 x가 어디로 가까워질 때 바로 a로 가까워질 때의 바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때 극한값을 따져보면요. 얘는 꼴이 바로 0분의 0꼴입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의 바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가 무엇이라 한다? 바로 미분계수라고 하고 이럴 때 이런 공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끼리 이야기로 X 공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H 공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했죠? 자, H가 0으로 할 때, 즉, 이 X-A, 즉, X와 A의 두 점 사이의 이 거리를 H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H 공식이 어떻게 되었죠? 자, 분모에 H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F에 바로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되었죠. 이게 바로 H 공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개가 모두 다 뭐다? 같은 거죠. 앞에 있는 부분을 바로 이 X 공식이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공식을 H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죠. 근데 극한값이 사실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x가 a로 갈 때의 우극한값과 자극한값이 모두 존재하면서 h가 0으로 바로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때 바로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모두 다 존재하고 그 값이 극한값이 같을 때 우리는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럴 때 바로 이 극한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F 플라임 A라고 정의를 한 거죠. 이해됩니까? 반드시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 극한을 우리가 F 프라임 A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지 않아도 우리는 F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그냥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것도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 모두 존재하면서 같을 때 우리가 F 플라임 A라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때 우리가 평균 변화율에 바로 좌극한 값을 마이너스겠죠? 좌극한 값을 우리가 간단하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자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값을 간단하게 좌미분계수라고 하고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값을 바로 우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좌미분계수가 우미분계수가 각각 존재하면서 같을 때 우리는 자 x 이퀄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f 프라임 a라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이 또 무엇이죠? 자, 이것을 보세요. x가 a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x 공식은 x가 a로 가고 x가 A로 가죠. 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가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반드시 무엇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그럴 때 바로 어떻게 쓴다? 이 뒤에 있는 A는 상수니까 상수가 어디에? 이렇게 F 프라임 A에 들어오다는 것입니다. 자, X가 A로 가니까 동그라미 세모, 그럼 분모도 동그라미 세모, 분자는 F 동그라미 마이너스 F 세모꼴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그리고 H 공식은요, 반드시 0으로 가는데, 자, H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와 여기와 여기 가운데가 있죠. 그리고 A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 있다는 거.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A를 표현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면 바로 F 프라임인데 이때 이 A가 바로 그대로 여기에 F 프라임 A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얘도 반드시 자 가운데에 있는 이 h가 이 분모가 같아야 되고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양쪽 사이드가 같을 때 양쪽 사이드에 있는 숫자가 바로 뭐다? f 플라임 a로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얘도 h가 0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우미분계수라고 하고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의 극한값을 좌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x 이퀄 a에서의 x 이퀄 a에서의 바로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접선의 기울기. 자,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고요. 바로 미분계수는 다른 말로 무엇이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또 이 미분계수의 다른 용어가 있죠. 자, 지금 네 글자로는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글자로는 바로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하죠. 변화율. 네 글자로는 미분계수, 다섯 글자로는 변화율 앞에 순간을 넣어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변화율, 미분계수, 그리고 순간 변화율 됐나요? 그리고 여섯 글자로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무엇이다? F 플라임 A. 여러분 F 플라임 A를 몇 글자인지 한번 세려보세요. F 플라임 A 바로 일곱 글자입니다. 그래서 세 글자로 변화율, 네 글자로 미분계수, 다섯 글자로 순간 변화율, 여섯 글자로 미분계수, 일곱 글자로 F 플라임 A.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이야기하고 자, 표현을 할 때는 F 플라임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241번부터 x 이퀄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어떻다? 자, 동시에 존재하면서 같을 때 바로 이렇게 f 플라임 a를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함수는 모두 다 다항 함수죠. 자, 다항 함수는요, 실수 전체에서 무엇이고 연속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다함수가 나왔을 때는 굳이 좌미분계수 즉 평균 변화율의 자극한 우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을 직접 다 구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항상 이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극한값을 적용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41번부터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x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h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 둘 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241번은 둘 다 표현해 보고요. 242번은 뭐 x 공식으로 243번은 다른 h 공식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41번은 1차 함수인데요. 우리가 x 공식으로 쓴다면 자,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리미터 x가 어디로 가까워질 때? 1로 가까워질 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에는 무엇을 주는다? 자, 동그라미 세모니까 x 마이너스 1. 자, 분자에는 fx 마이너스 f1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도 평균 변화율을 직접 구해봤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고 fx가 무엇이죠? x 플러스 2가 되고요. f1은 무엇입니까? 바로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놈의 바로 무슨 값을 구한다?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분자가 무엇으로 바뀌나요? x 마이너스 1로 바뀌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극한의
0분의 0꼴이다. 0분의 0꼴. 미분계수는요, 항상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기 때문에 0분의 0꼴이라는 거. 따라서 다항함수의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인데, 0분의 0꼴이면 0분의 0꼴을 만들어주는 바로 인수인 x-1을 약분하면 여기가 1이 되니까 바로 이 극한값은 얼마 된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fx 이꼴 x 플러스 2에서의 x 이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이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더 미분 많이 공부해 보면 이게 직선이죠. 직선은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 함수의 기울기와 동일하죠. 그죠? 따라서 1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미리 짐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미분계수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한번 표현해 봤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f 프라임 1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자, x 공식을 쓰지 않고 무슨 공식을 써보겠다? h 공식을 써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분리할 필요 없고 연속 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이니까 그대로 이 h가 0으로 갈 때를 바로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h분의 f의 무엇이라고요?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로 나타내면 되는 거죠. 따라서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는 h가 되고요. 분자는 자, f1 플러스 h니까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다? 바로 1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되니까 1 플러스 h에 바로 무엇이 된다?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바로 x 자리에 1 플러스 h를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f1은 1을 대입하면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과 2를 더하면 3이 되어서 즉 분자는 h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h분의 h잖아요. h가 0으로 가까워지죠. 그런데 극한은 원래 0이 아니면서 0에 가까워지니까 바로 얘도 0분의 0꼴이니까 바로 그 0분의 0꼴을 만들어주는 주범 h를 h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어서 이 자체가 1이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로 이 극한값은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 공식을 쓰나 h 공식을 쓰나 어떠다 동일하게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은 242번은 우리가 두 개 다 하기가 그러니까 자, x 공식만 해보고 243번은 h 공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 프라임 1을 자, x 공식으로 가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자, 이번에는 조금 한 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항상 무엇이죠? 이 뒤에 적는 패턴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바로 x-1분의 fx 마이너스 f1이니까 그대로 x-1을 적고 자 fx는 얘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f1은 1을 넣으면 바로 함수값이 1이 되어서 여기가 1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자, 이 마이너스가 조금 불편하죠? 자, 불편하면, 자, 분자를 마이너스로 뭐 하면 되겠다? 모두 다 묶어내면 되겠죠? 자, 묶어내버리면, 자,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자, 사실 얘가 완전 제곱식이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바로보다 0분의 0꼴의 극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바로 x-1을 바로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약분함으로써 바로 0분의 0꼴을 탈출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을 무엇으로 자, 정리했는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두면 분모에도 x-1
분자에도 x-1이 있으니까 하나씩 지워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0분의 0권은 탈출이 되었으니까 x자리 1을 대입하면 0이 돼서 마이너스 0도 0이니까 바로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x 이퀄 1에서의 바로 무엇?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 f 프라임 1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243번으로 가볼까요? 자, 243번은 어떻습니까? 바로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죠. 이번에는 무슨 공식? H 공식으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맞죠? 자, 다 외워졌죠? 미분계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H분의 F에 뭐라고요? 1 플러스 H죠. 그리고 마이너스 F1로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는 계속 H고요. 자, 분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입해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되겠죠. F1 플러스 H는 X자리에 1 플러스 H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배에 마이너스 3배에 1 플러스 H의 세제곱 플러스 6에 바로 1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1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F1을 대입해야 되니까 1을 대입하면 개수들의 합이니까 그죠? 바로 F1은 얼마가 된다? 7 마이너스 3 바로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H 공식을 쓰면 차수가 높은 함수일수록 여기 1 플러스 H 세제곱 하려고 하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X 공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3차 정도는 쉽게 뭐 할 수 있다. 곱셈 공식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전개해서 동류항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앞에 거 세제곱, 맞죠? 3 따당땅, 3땅 따당, 땅땅땅 기억나나요? 자, 앞에 거 세제곱,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전개해버릴 거예요. 3 따당땅이면 3h니까 마이너스 3배 하면 마이너스 9h가 되겠죠. 3땅 따당이면 3h 제곱이니까 3h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9h 제곱이 되고 마지막은 따다당 하면 h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h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정리만 해주면 자 6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7. 7 마이너스 4하면 얼마죠? 바로 3이 되겠네요. 그리고 누가 하나 남습니까? 6h가 남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이렇게 h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상수항 3과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모든 항에 h가 있으니까 h 하나씩 약분해 주는 거죠. 즉, 이 h를 약분해 주는 게 바로 이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0분의 0꼴이 되어서 0분의 0꼴을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0분의 0꼴을 탈출을 했으니까 h가 0으로 갈 때니까 0을 대입해 보면 얘도 0, 얘도 0. 맞죠? 그러면 남는 거는 상수가 마이너스 9와 플러스 6만 남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9와 플러스 6만 남게 되고 여기 h는 0으로 가고 여기 h제곱 때문에 0으로 가겠죠. 극한값은. 따라서 마이너스 9 플러스 6 바로 마이너스 3이 이 문제에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미분법 공식을 알고 있을 때는 이 자체 뭐 예를 들어서 이 243번 같으면 그대로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9x 제곱에 플러스 6이 되죠. 따라서 1에서의 미분계수는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6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3을 바로 알 수 있죠.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법 공식을 이용하여 미분해서 x자리 1을 대입한 바로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정의대로 다 풀었죠. 미분계수는요, 정의로 구하는 방법을 꼭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분법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것은요, 배점이 낮고요. 자, 미분계수, 이 미분법 공식을 적용 못하는 함수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100%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바로 문제들은 배점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로 우리가 이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 꼭 잘 해 두어야 되고 항상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미분계수의 정의대로만 풀어야지 풀리는 문제가 많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44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x 이퀄 as의 미분계수가 4가 될 때, 자, 그 a점을 찾아서 하려는 거죠. 자,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a 값을 찾아 달라는 말은, 자, 접선의 기울기가 4가 되는 바로 접점의 x좌표를 구해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f 프라임 a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바로 미분법의 정의를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정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리미트 자 x가 a로 가까워질 때, 자 그러면 뒤에는 바로 평균 변화율이 들어가야 되겠죠.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잖아요. 얘가 바로 얼마가 되나? 바로 4가 되는 바로 A 값을 구해달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fx는 무엇으로? 바로 x제곱 플러스 2로 적으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에 fa니까 fa는 a제곱 플러스 2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a제곱 플러스 2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좀 함수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2와 2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남는 것이 무엇이죠?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극한값이 4가 되는 a를 구하라. 바로 미정계수 문제로 바뀌어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많이 해봤잖아. 바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는 게 보이죠. 0분의 0 꼴의 극한이니까 바로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면 바로 x-a를 찾아서 약분을 해줘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x-a는 약분할 수가 있죠. x는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지니까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x에 a를 대입하면 바로 a 플러스 a, 바로 2a가 바로 이 함수의 바로 x 이퀄 a에서의 미분 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얼마다? 4가 된다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245번도 한번 가봅시다. 자, 마찬가지죠. f 프라임의 바로 리미트. 여러분들은 H 공식을 써도 되고 X 공식을 써도 된다는 거. 쓰면 이런 문제들은 거의 다 우리가 쓰면 X 공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x-a분의 fx-fa니까 그죠? 그대로 적어보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의 fa니까 무엇인가 a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얘가 바로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바로 a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1과 1은 여기가 소거가 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a인데 자, x가 a로 갈 때 분모는 0으로 가죠. 자, 분자는 a 세제곱 없어지고 a와 a가 사라지니까 바로 0분의 0골의 극한이 맞으니까 이 분자 또한 x 마이너스 a를 드러내게 해줘야 되겠죠. 왜? 0분의 0골의 주범이니까.
자,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게 해주기 위해서는 당식일 때는 인수분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x 세제곱과 a 세제곱의 마이너스 우리 망했죠? 꼭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3자 3자 떼버려. 맞나요? 앞에 그 제곱 곱해서 부호 반대 플러스 ax고 뒤에 그 제곱이니까 a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저 다시 한번 x-a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제곱이 되고요. 자, 남았는 것은 x-a니까 플러스 여기가 x-a로 나타내면 바로 x-a로 우리가 분자를 뭐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묶어서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남는 것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a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1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분자를 인수분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무엇이고 x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것에 바로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4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함으로써 바로 x-1을 드러냈죠. 따라서 바로 x가 0이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지니까 x-a는 0이 아니라서 우리가 약분을 한다. 따라서 0분의 0꼴을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 x 자리에 a를 대입하면 a제곱, a제곱, a제곱 바로 3a제곱이 되고요. 3a 제곱 플러스 1이 바로 f 플라임 a 즉 x 이퀄 a에서의 바로 미분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3a 제곱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a 제곱은 1이 되는데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문제에서 양수 a의 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a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미분법을 배우면 f 프라임 x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2x가 되죠. 그러면 이 만은 f 프라임 a가 바로 뭐가 되는 4가 되는 a 값을 구하란 말이니까 결론적으로 2a는 4가 되어서 a는 2를 바로 찾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f 프라임 x는 얼마가 되어서 3x 제곱 플러스 1이 되어서 바로 f 프라임 a는 3a 제곱 플러스 1이죠. 그게 4가 되는 a 값을 찾아주면 3a 제곱은 3이 되어서 a 제곱은 1이 되니까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익숙하게 미분계수의 정의로 푸는 걸 알아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푸는 거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미분법 공식을 배운 문제를 푸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빠르게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246번입니다. 자, 함수 fx에 대하여 이 곡선 y꼴 fx 위에 있는 점, 이 점이 바로 마이너스 1,4가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럴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 말은 바로 이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의 바로 미분 계수를 구해 달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와 동일한 말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직접 미분해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 끝나겠지만 정의대로 풀어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분모는 무엇이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니까 fx는 3x 제곱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바로 3 플러스 4, 1 바로 4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자, 자극한 우극한 한꺼번에 봐도 되죠. 왜? 다항함수니까. 따라서 분모는 x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가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니까 3으로 묶어버리면 바로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무슨 꼴입니까? 0분의 0 꼴이니까. 자, 누가 바로 0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인수인가요? 바로 x 플러스 1이죠. 자, x 플러스 1을 약분함으로써 자, 0분의 0꼴을 탈출했습니다. 자,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몇 배를 한다? 3배를 하면 되니까 바로 이 2차 함수 위의 점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247번은 이 3차 함수 위에 2,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 즉 f 프라임 2의 값을 물어보게 되네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대로 해야 되겠죠. 2s의 미분계수니까 바로 x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x가 2로 가까워질 때 x-2분의 fx는 x제곱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에 자, f2니까 2를 대입하면 바로 8 플러스 4 얼마 된다? 1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적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자, 분모는 x-2가 되고요. 자, 분자는 자, 정리해주면 얘가 x 세제곱 얼마 되죠? 마이너스 8이 되죠. 그죠? 따라서 자, 분모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서 0분의 0 꼴이 극한이죠. 따라서 x-2의 인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8을 2의 세제곱 본다면 바로 3자 3자 문자 두 개짜리 인수분해 공식 3자 3자 때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따라서 0분의 0꼴을 탈출을 했죠. 인수를 표현하게 되어서 0분의 0꼴을 탈출하고 이제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4 플러스 4가 되어서 4가 3개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이 3차 함수 위의 2,12에서 즉 x 이꼴 2에서의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48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x 곱하기 절대값 x 그래프입니다. 자, 곱골의 함수죠, 그죠? 자, 이 함수의 x 이퀄 0에서의 자,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보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연속성은 우리가 챕터 2 함수의 연속에서 배웠고, 우리 미분 가능성은 여기 우리 미분편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 fx 이 그래프는 사실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함수를 이 절대값을 벗겨서 우리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죠.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이 절대값 x가 그대로 나오니까 x로 나오겠죠. 따라서 x 곱하기 x 바로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절대값을 벗기고 나올 때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x 이퀄 0은 바로 어디에? 우리가 절대값을 벗겨줄 때는 자, 양수 쪽에 붙여도 되고 음수 쪽에 붙여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수 쪽에 이퀄을 많이 붙여주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먼저 이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면요.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Y축일 때. 자, 0보다 큰 쪽과 0보다 작은 쪽에서 각각의 함수를 그릴 때 우리 이 함수 자체 y꼴 xx 제곱
y꼴 마이너스 x제곱 보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둘 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차 함수의 꼭지점은 어디다? 0,0이 되면서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무엇이다? 자, y꼴 x제곱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x가 양의 부분만 그려주니까 바로 이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 부분은 뭐 해준다? 지워주는 거죠. 그리고 0보다 적을 때는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자 위로 볼록이 되겠죠. 자 그런데 0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려주니까 그래프가 바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여기 연결하는 게 정확하게 자 0,0에서 꼭지점을 가지니까 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바로 뭐다? y fx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니까 어때요? 눈으로 확인이 되죠. 바로 x 0에서 바로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서 그 값이 무엇으로 같다? 0으로 같죠. 함수값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극한값을 생각할 때, 자, 좌극한값 어떻습니까? 0이죠. 우극한값도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좌극한값, 우극한값 모두 다 0으로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도 0으로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 fx는 x 이퀄 0에서 바로 무엇이다?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프로 이렇게 확인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극한값은 리미트 x가 0에 대한 좌극한으로 갈 때는 바로 어떤 함수? 마이너스 x제곱의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해 주니까 바로 0이 되는 것이고 우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0보다 큰 쪽이니까 이때 fx는 바로 x가 0보다 큰 쪽인 x제곱의 극한값을 처리하면 되니까 이 또한 0이 되죠. 자,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0에서의 바로 이 fx의 극한값은 얼마다? 0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연속을 우리가 체크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미분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자, 바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먼저 리미트 x가 0에 대한 자, 이 순서대로 가기 위해서 자, 우극한부터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 함수로 표현했으니까 자, 분모는 x 0이 되어야 되고 분자는 fx f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0보다 큰 쪽의 함수는 바로 무엇입니까? x제곱이 되고요. 이 x제곱이 되고 f0은 0에 대한 함수값이죠. 자, 물론 여기서는 절대값 그래프라서 우리가 이 꼴을 어디에 붙여도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간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f0은 함수값이죠. 함수값입니다. 자, fx는 x가 0보다 큰 쪽의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자, f0은 항상 함수값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의 함수값 바로 0의 제곱 0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0은 0이니까 없어지고요. 이 fx를 사용할 때는 0보다 큰 쪽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 바로 x제곱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은 사라질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0분의 0꼴의 극한이죠. 따라서 바로 0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인수를 제거함으로써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바로 x에 대한 극한값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된다? 0분의 0꼴을 탈출해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라고 했죠? x 이꼴 0에서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서 우미분계수라고 했죠. 우미분계수. 자, 따라서 그래프로 본다면요. 그래프로 본다면 자, 우미분계수는 바로 어떻게 된다? 0에서의 바로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보다 큰 쪽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인데
원래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0에서의 바로 우미분계수 또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했는 게 바로 우미분계수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0이라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좌미분계수를 체크해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지는데 작은 값에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해 주면 x-0분의 fx 마이너스 f0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 가까워지니까 fx를 0보다 작은 쪽에서의 바로 fx는 마이너스 x제곱이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을 사용해야 되고 f0은 다시 강조하지만 0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x제곱짜리에 0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가 이 꼴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바로 함수값 0을 따져야 되죠. 따라서 f0이 0이 되고요. 자, 밑에 마이너스 0도 지워주면 이 fx는 뭐라고요? 0보다 작은 쪽에서 사용되는 fx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0분의 0꼴이잖아요. 그죠? 0분의 0꼴이니까 0으로 만드는 주는 인수를 하나 제거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x에 대한 극한값이니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0, 그대로 0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좌미분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상으로 볼 때 좌미분계수는 자, x가 0에 가까워질 때, 0에 가까워질 때 0에서의 좌측 미분계수니까 바로 이 또한 원래 y꼴 마이너스 x 제곱은 바로 원점에서 꼭지점을 가지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의 바로 미분계수도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0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좌미분계수입니다. 이해되나요? 좌미분계수 또한 0으로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와 같아져 버렸죠. 여기 같아졌으니까 그 말은 이 fx는 x 이퀄 0에서 뭐 하다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같다는 거죠. 이게 달라버리면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이 fx는 바로 x꼴 0에서 무엇이고 연속이고 뭐하다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49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x 이꼴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y 이꼴 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 꼭지점이 0,0인 바로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죠. 1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y 이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0,2가 되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 fx가 x 이퀄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달라고 하네요. 자, 따라서 먼저 연속성부터 조사하면요. 우리는 연속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x 이퀄 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면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값이 모두 다 같아야 된다. 자, 따라서 먼저 그대로 우리가 보통 순서대로 적었을 때 바로 1에서의 좌극한 값 구하고 또 1에서의 함수값 구하고 그리고 1에서의 무엇을 우극한 값을 다 구해줬었죠. 그죠? 자, 그러면 자극한을 생각할 때는 1보다 작은 쪽의 함수가 되니까 그 fx는 무엇을 바로 x제곱을 사용해야 되고요. 자, 우극한 값을 이야기할 때는 1보다 큰 쪽이니까 바로 그때의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를 사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직접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자 1에서의 x제곱의 극한값 1을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1의 제곱 1이 되고요. 1에서의 극한값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어서 1이 되네요. 자 함수값을 계산할 때는 항상 이 꼴이 x꼴 1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따라서 함수값이 얼마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 각각 존재하면서
그 극한값이 같고 마찬가지로 함수값과 모두 다 같아지므로 삼위일체가 되죠. 그 말은 이 fx는 바로 x 이꼴 1에서 맞죠? 무엇이다?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면, 자, 미리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두었는데요. 자, 이 X축과 Y축을 보시고, 자, 여기가 지금 무엇이냐면, 여기가 바로 X 이꼴 1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원점 0이고 여기가 1일 때 1보다 작은 쪽에서는 y꼴 x제곱이니까 이 그래프죠. 자, 그러면 1에 대한 함수값이 얼마 된다? 바로 1이 되겠죠. 근데 사실 1보다 작은 쪽을 그릴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구멍이 빵구 뽕이 나야 되는데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그릴 때는 자, 꼭지점이 0,2이면서 자, 위로 볼록이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에 1보다 큰 쪽에서만 그리니까 1을 대입하니까 y값이 1이 되어서 여기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그래프는 x 이꼴 1에서 이어져 있으니 바로 x 이꼴 1에서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되니까 바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이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자, x 공식을 적었으니까 분모에 들어갈 사항은 x-1이고 분자는 fx-f1이 돼야 되죠. 그럼 1보다 작은 쪽이니까 fx는 무엇을 사용하면 된다? 그대로 x제곱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자, 이때 다시 강조하지만 f1은 1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x 이꼴 1은 위의 함수가 아니고 아래 함수죠. 비록 여기서 좌미분계수를 체크하고 있지만 f1은 얘는 바로 무엇이다?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x 이꼴 1에서의 함수값이므로 x가 1일 때의 y값을 따져야 되니까 위에 1을 대입해버리면 그런 극한값이 돼버리죠.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따라서 함수값은 자, 이 식의 아래 식의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서는 좌극하고 우극하고 함수값이 같았기 때문에 위에 대입해도 되지만 절대로 위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 바로 함수값은 x가 1일 때의 함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즉 0분의 0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시켜보면 x-1,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0분의 0꼴을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겠네요. x-1, x-1을 약분하니까 따라서 1을 대입하면 극한값이 얼마 된다? 2가 된다는 것이죠. 2가. 이 2가 바로 무엇이죠? x 이퀄 1에서의 바로 뭐다? 미분계수인데 바로 1에서의 좌미분계수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말은 이 그래프로 봤을 때 x 이퀄 1에서의 좌미분계수니까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 아, 여기도 조금 안 맞네요. 자, 그러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1에서의 접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이 1에서의 좌측에서의 접선은 바로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보다 큰 쪽이니까 바로 우미분계수를 따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미분계수를 사용하는데 분모는 동일하게 자, x-1이 들어가면 되고
자, 여기는 fx-f1이잖아요. 그럼 fx는 1보다 큰 쪽이니까 x가 1보다 큰 쪽은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는 무엇이 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자, 조심할 것은 이 f1은 바로 함수값이라고 여기겠습니다. 따라서 1이 이꼴이 여기 있으니까 1에 대한 함수가 여기 얼마다 여기에 대입해서 1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자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 식은 리미터 x가 1보다의 바로 큰 쪽이 바로 우극한을 따질 때 자, 분모는 무엇이 되고 x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직접 x자리 1을 넣으면 분모도 0, 분자도 0이니까 0분의 0꼴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바로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분자를 뭐 하면 되겠다.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의 인수가 나타나죠. 따라서 여기에서 x-1이 바로 0분의 0꼴을 만드는 인수였으니까 그 인수는 x 절대로 1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니라서 x-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극한값을 계산하면 1을 대입하면 얼마 된다?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x 이꼴 1에서의 우극한, 저 1보다 큰 쪽에서의 이 그래프의 바로 우미분계수죠. 우미분계수는 바로 이런 접선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기울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다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 말은 바로 x 이꼴 1에서 이 fx는 x 이꼴 1에서 뭐하다? 이 f 프라임 1이 존재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미분 불가능이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fx는 x 이꼴 1에서 무엇이지만 연속이지만 연속이지만 뭐 하지 않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면 바로 정확한 퍼펙트 100점짜리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식으로 모두 다 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체크했고 연속성 그리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 체크했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만 그려보면 우리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자, 어느 정도는 같은지 다른지를 눈으로 확인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을 그대로 그래프만 그리면 눈으로 시각화를 했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만약에 수행평가나 바로 서술형 문제일 때는 아마도 이렇게 정의대로 풀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미분계수의 정의로 푸는 형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수행평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50번입니다. 자, Y꼴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구간, 갈로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열린 구간이죠. 즉,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함수 fx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그래프상으로 끊어져 있는 곳이 이 두 군데가 있겠죠. 따라서 어디가 불연속점이 된다? x 이꼴 0.
그리고 x 이퀄 2가 불연속점이 되니까 바로 여기서 불연속 기능이 되니 바로 두 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 불연속점인 경우가 달라지죠. 경우가 다르죠. 0일 때는 좌극하는 존재, 우극하는 존재. 그런데 그 극한값이 다르죠. 그리고 함수값은 존재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불연속이고 x 이퀄 2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았죠. 함수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이죠. 그런데 좌극한과 우극한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값을 가지니까 함수값이 존재 안에서 불연속이다.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면서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지만 바로 연속이 되죠. 바로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인데요.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 무슨 점에서는 바로 불연속점에서는 무엇이다? 바로 미분 불가죠.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연속점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반드시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래프가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연속이. 자, 따라서 그래프가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불연속점인 이 0과 2에서는 100% 조사하지 않아도 불연속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속 중에서도 딱 한 가지 이렇게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바로 그래프가 급감하게 달라지죠. 이렇게 꺾인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꺾인 점 또는 뾰족점이라고 했죠. 그죠? 이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보시면 좌미분계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 그대로가 바로 뭡니까? 좌미분계수가 되고 우미분계수는 이 곡선에 따라서 우리가 이 1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와야 되니까 우미분계수는 바로 이게 바로 우미분계수가 되어버리죠. 그러니 그림상으로만 봐도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따라서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도 미분 불가능하다는 거. 연속이지만 뾰족점, 첨점이 되어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x 이꼴 마이너스는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고 x 이꼴 0과 x 이꼴 2는 처음부터 불연속점이라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 불연속점은 몇 개 존재한다? 세 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첫 번째 불연속점이고 두 번째가 바로 뾰족점, 바로 다른 말로 한자 말로는 첨점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할 때는 뾰족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군데가 바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